부부. 손경찬. 어둠이 내 마음만큼이나 무겁다. 고속도로 위는 간간히 불빛만 스쳐 지나갈 뿐이다. 늦은 밤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무작정 출발했다. 며칠 동안 밤을 새다시피 한 것을 아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나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내일 새벽에 출발해도 되지 않느냐며 말리는 마음은 알지만 쉬이 잠이 들 것 같지도 않았다. 뜬 눈으로 오독하니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 안동으로 출장을 가는 내게 아내는 봉정암에 갈 거라고 했다. 차를 5시간이나 타고도 대여섯 시간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 험한 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아내는 꼭 봉정암에서 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멀고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불공을 드리는 아내이기에 말리지 않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만 했다. 안동에서 이틀간 행사를 마치고 늦은 밤 대구에서 한참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다리를 다쳐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순간 앞이 깜깜했다. 어지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전화를 하지 않는 아내다.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피가 흐르는 외상이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주겠지만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니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했다. 봉정암에는 무리해서 다리가 경직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졸지의 아내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아내는 분명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차는 내 마음만큼이나 빨리 달리지 않는다. 마음은 벌써 봉정암 산자락 밑을 기어오르는데 아직도 고속도로 위다. 어둠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아내를 생각하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때가 떠오른다. 강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 갇히고 말았다. 철장 속은 밝은 대낮에도 어둠이 내 눈을 가렸다. 어둠은 오랫동안 내 눈을 가리고 어깨를 짓눌렀다. 아내는 그 어둠을 잠시나마 거쳐주려 매일이다시피 찾아왔다. 부산에서 살았던 그때 대구까지 매일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내는 새벽마다 집에서 30분 거리인 해월정사를 찾았다. 못난 남편의 안녕을 비는 108배를 올리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기 위해 꼭두 새벽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아내가 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는 비록 원치 않았던 곳이지만 내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였다. 잠시나마 어둠 속에 자질하는 내게 빛을 준 아내는 다시 팔공산 갓바위를 찾아 108배를 했다. 아이가 하교하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 생활을 한 아내는 아플 여력도 없었다. 아내의 정성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리를 다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아내의 마음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마음은 벌써 산을 내려와서 아이가 기다리는 집 현관문을 열지만 몸은 산중에서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인가.
아내가 나를 찾았듯이 이제 내가 아내 곁으로 간다. 이 밤에 산 아래 도착한다 해도 어떤 대책도 없지만 지금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을 찾으리라 믿는다. 아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부부라는 단어가 왜 같은 글자로 붙어 있는지 알 것 같다. 부부라는 말을 몇 번이나 입 밖에 내어본다. 그 말 속에 아무에게도 없는 또 다른 아내와 나의 마음이